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 또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그 사무실이 아니라 지금 그 집에서 지금 저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요즘 워낙 바쁘셔 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스튜디오에는 나오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하면서 영상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시작이 지연됐는데요. 교수님이 옆에 계시면 참 든든했는데 저도 이 자리가 비어 가지고 좀 허전하네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지금 잘 들리고요. 네. 어, 예, 이렇게 새로운 시도인데, 먼저 그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야기, 잘 들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기존하고는 좀 다른 포맷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만능 PPT, 우리가 정들었던 만능 PPT인데요. 그건 좀 잠시 내려놓고요. 저하고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진행이라서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중간에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는요, 금주의 일본 뉴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의 일본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부는 도쿄 현지를 오랜만에 연결을 해서 일본의 오징어 게임 반응 그리고 중의원 선거를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요, 호사카 교수님과 함께 일본 공주의 결혼 소식 그리고 일본 왕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공주 한 사람이 좀 있으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댓글 먼저 확인을 할까요? 이게 여러분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음, 오마이TV에는 울산현대님, 울산현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죠. 계속 왜 시작 안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예,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울산현대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이시죠. SKL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방으로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셨고요. 호사카 교수님 건강 관리 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샤트라스님도 안녕하세요 그러셨고요. 역시 또 단골 손님이시죠. 이용수님이 지금 방금 들어오셨나 봅니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호사카 유지 TV도 좀 한번 볼까요? 호사카 유지 TV 역시 댓글이 오마이 TV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파워컴님이 1등을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의선님 반갑습니다. 부산 날씨 쾌청 이렇게 쓰셨는데요. 부산에 사시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한테 질문입니다. 사모님도 한국에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교수님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겠죠? 예,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네. 당연하죠. 예, 이미경 님이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SKL님은 오마이뉴스에도 댓글을 달고 오마이TV에도 댓글을 달고 호사카TV에도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원더풀 멜로디님은 안녕하세요. 이제 추워지네요. 예,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라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강연문님 그리고 YJ님 믹스님 이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한연화님은 기자님 외로워 보여요 그러셨습니다. 정말 제가 좀 오늘 좀 외롭습니다. 예. 존박님이 교수님 자가격리 중이신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는 아니고요. 네, 저 백신 2번 맞았고, 네, 항상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아니고요. 예, 오늘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두 번 그 백신 맞으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요, 이렇게 많은 댓글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일부로 들어가 볼까요? 일부는 금주의 일본 뉴스인데요. 금주의 일본 뉴스에서는 지난 한 주의 일본 관련 뉴스,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되는 그런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금주의 일본 뉴스인데요. 금주의 일본 뉴스에서는 지난 한 주의 일본 관련 뉴스,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놔서는 안... 네,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요, 결국 지난 15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 꼭 12일 만인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스가 총리가 취임을 했을 때는 9일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이. 근데 이번에는 3일이 더 늦은 거죠. 그 한일 관계는 그래서 꼭 3일만큼 더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은 항상 뭐 그러셨듯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적 그 해결을 강조를 했었고, 그 기시다 총리는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관된 입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제 뭐 제가 듣기에는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냥 평행선을 달린 것 같으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일본 쪽의 태도는 그 한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상대 문제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인권 문제를 그 일본은 그 아주 진지하게 우리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제지원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잖아요. 네, 네,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지금 제 화면 잘 나가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교수님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이렇게 한국하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본의 입장은 대단히 모순적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큰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그 일본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본이 납치 문제도 그 엄연한 인권 문제잖아요. 예, 그것은 그 아주 크게 주장하면서 사실 일제 감정기는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이었던 자기 나라 국민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라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다르깝게 사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이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일본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태도를 완고하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 우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한국은 외교적인 대화로 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세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일본에는 마이너스이고 한국에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정계 인사들이요, 최근 잇따라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는요, 지난 14일 날 참배를 했고, 뒤이어서 스가 전 총리가 17일 각각 참배를 했습니다. 두 전직 총리가 모두 현직 때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퇴임을 하자마자 참배를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퇴임을 하고 나서 모두 5번을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 어마어마한 극우로 알고 있는 다카이치 정조 회장도 18일, 그러니까 어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시 현직이라서 좀 눈치를 보는 건지 직접 참배는 하지를 않고 공물을 복납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사람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국민들에 대한 호소라고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일본 국민들의 90% 이상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회원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의 회원들은 유족들이잖아요. 예, 유족들이 많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어가지고 유족의 그러니까 자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사실 외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는 회비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 180만 명 정도의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아베 전 총리라든가 스가 전 총리 그리고 키시다는 고물을 그냥 혼납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이 잘못이 아니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그런 신사니까 과거의 침략 전쟁 침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그거 야스쿠니 신사를 잠배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이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개헌으로 자위대를 전식 군대로 바꾸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15% 이상의 국민들은 거기에 사실상 그렇게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95%의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찬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잠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또 90% 정도가 거의 뭐라고 할까 무관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보면 적당하겠군요. 네네. 네. 교수님, 이제 항상 제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공물을 복납했다고 하는데 이 공물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콧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것은 신사 쪽에서 만들고 있는 곳에 돈을 그냥 내고 네. 신사 쪽에서 대신 그것을 총리가 혼납해 줬다는 식으로 이름을 그냥 올리는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라는 것을 아, 신사 쪽에서 좀 정한 곳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군요. 그러면 이건 네네. 비쌉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아주 왜냐하면 비싼 그런 것은 아니군요. 네. 일반인들도 그렇게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곧바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도통신, 그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교도통신이 16일하고 17일 그 여론조사에서 그 여당인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이들이, 그러니까 이번 조금 있으면 이제 중의원 선거가 이제 그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여당을 찍겠다고 한 사람이 32%, 32.9%, 그리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9.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무려 4배나 되는 건데요. 그 저는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최근 들어서 코로나 대처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그리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이 집권 그 자민당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도 굳이 이렇게 여당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항상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나 야단 쪽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 예, 국민들은 그 자민당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야단 쪽의 정권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단 쪽에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하고 일본 공산당이 많은 선거구에서 협력을 해가지고요. 현재 일본은 소선거구제로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거죠? 예예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그 두 예,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465의석인데 그중 289의석까지가 소선거구제입니다. 예, 예, 네, 그중 입헌민주당하고 공산당, 피다 무소속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선거 협력이 이루어진 그 선거구가 280개 정도가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 잘하고 있어요. 예, 선거 협력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어떤 선거구에서 입헌민주당이 입후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야당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음, 하여서 다른 그 야당은 입헌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하고 입헌민주당의 대결이 되는데 야당 쪽에서는 입헌민주당에 다 득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그게 선거 협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네요. 예, 후보 단일화, 네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잘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것도 잘 안 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239의석 중에서 280의석까지 지금까지 그 후보자가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예, 그래서 자민당을 찍겠다가 40% 정도라고 해도 야당 전체를 합하면 아마 30% 정도는 야당을 찍겠다. 막 야당 안에서도 조금 우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일본 유신회를 제외하면 아마도 30% 정도는 야당 진보 정당으로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번 선거에서 그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연립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수를 혹시 못 가더라도 공명당하고 합해서 일본 현재 여당이 과반수를 아마 조금이라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자민당의 상당히 의석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경우는 그 기시다 내각에 상당한 타격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장관이 된 사람들 중 3명, 4명은 낙송한다라는 예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도 굉장한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장관이 혹시 국회의원을 이제 그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면요. 예. 낙선하면 장관직도 내놓아야 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기시다 내각은 사실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이번 그 선거 31일이죠. 네. 31일인데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는 계속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계속 지켜봐야 더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사진은요. 지금 그 교수님은 지금 보실 수 없죠? 예, 예. 예. 제가 아까 화면을 지금은 예. 그 교수님은 화면을 화면을 끄셔서 지금 보실 동영하기가 수 좀 어렵고요. 없는데 지금 이제 사진 한 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그 일본 그 여당과 야당 당수 토론회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9명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기시다 전 총리고요. 좌우에 그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 이 당수들이 이렇게 서 있네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와 신선구미의 야마모토 타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요.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많이 나오네요. 17일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에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라고 통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저는요 그 오염수에 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고 일본 측에서도 좀그 변명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그런데 그 IAEA에서 각국 전문가들 한국을 포함해서요를 모아서 이제 조사 중인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총리가 일방적으로 방류해야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어도요, AIEA의 초상화 끝난 이후에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자기 주장을 너무나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오염수는요, 이번에 반류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계속 매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반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20년 정도 반류해야 된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매일 또, 오염수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은 영원히 반류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 무섭네요. 세계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겠다. 그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자체가 일본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렵고요. 네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극히 입을 담고 있어요. 예예. 지난해에는 블링컨이 일본의 결정을 일단 뭐라 할까 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오염수 문제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예, 미국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미국도 일본의 후쿠시마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에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또 새로운 전범 국가처럼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또 일본 자체가 일본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굳이 왜 할까?
좀 이상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지금 사진이 다른 나가고 있는 코리안 법이 것은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저기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은요. 그 기시다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서 이렇게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예, 그 시스템을 바꾸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네요. 교수님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쪽에서 이 화면을 틀어놓으면 여러 가지 좀 잡음 같은 게 이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그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당한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게 일본 사람들의 DNA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이제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소식은 아니고요. 그 일본 신문에 난 한국 소식입니다. 제가 이게 좀 흥미로워서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요.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써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죠. 이분이 광주에 가서 수십 년간 광주를 나와바리처럼 해온 민주당이 광주 사람들에게 과연 뭘 해줬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나와바리라는 그 일본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이분하고 앙숙이죠.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에서까지 이렇게 일본어를 쓰는 걸 보니까 오야붕 마인드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사실 이 나와바리라는 말은 주로 이제 폭력배들의 자기 세력권을 그 일컫는 말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그 조폭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 아사히 신문 특파원한테는 그 외국의 이 유력 정치인들이 일본말로 서로를 이렇게 디스하는 모습이 아주 신기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영화는 그렇다 치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일본어를 막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그 일본말을 쓰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정치인들이 그 일본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일본말이 문제가 없는 일본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는 저는 그 문제 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그러나, 생각은 안 나지만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본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네. 그러나 현재 엄연히 그 한국말로 완전히 그 대체되어 있는 그 일본말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멘토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벤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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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재는 그 도시락이라고 네. 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어렸을 때는 네. 벤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멘토라고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보통 일본어예요. 어떤 예, 면에서는. 예. 그런데 나와바리라는 말은요. 네. 일본에서도 보통 쓰는 사람들은 폭력배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안 씁니까? 아, 그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쓴다고 하면 아주 안 좋은 말이고요. 예,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나 기자회견이나 그런 데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반사회적 세력, 바로 폭력배들이고 음, 일본에서 말하면 야쿠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와바리라는 말은 불법적인 세력권을 말하고요. 네. 자신의 나와바리를 그 폭력배들이 다니면서 특히 가게에 들어가서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니까 자리세 아, 내라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예, 그 일본의 관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한 이야기는 관주를 나와바리처럼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해먹었다. 아마 예. 사실상 이런 예. 말이잖아요. 뭐 사실 그것은 민주당, 예, 사실 민주당 세력이 그 광주나 그 호남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러나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불법적인 세력권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사람들을 사실상 폭력배 취급한 말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말을 음. 쓰셨어요. 이거 조금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혹시 민주당 쪽에서 알고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폭력배들을 단속하는 것도 많이 했을 거라고 뭐 그럴 생각해요.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는 폭력배들의縄張리를 많이 관리를 했을 거예요. 예.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예. 그때 습관적인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겠죠. 예. 예, 예. 그러나, 역시 대통령 후보로서 품위 있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 이러한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뉴스코리를 만드는 것도 조금 저로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좀 민망하죠. 이런 뉴스가 뜨면 일본 예, 신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와바리라고 쓰면 이 사람 뭐냐 도대체. 예.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 쓰임새를 잘 몰라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간에 필요 없는 일본어를 쓰지 마시고 세력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와바리는 불법적 세력권이기 때문에 네. 더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문제거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요. 정책 대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욕설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만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아사히 신문 특파원이 그냥 그 외국 사람들이 일본 말을 쓰니까 자기 나라 말을 쓰니까 좀 신기해서 왜 이런 기사를 썼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속으로 이게 과연 그 우리나라 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렇게 걱정까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품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어, 그리고 한국말이 있는데 일본말을 왜 쓰냐라는 문제도 있고, 네. 또 일본말 자체가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 상당히 안 좋은 반사회적 세력들이 주로 쓰는 굉장히 뭐라 할까, 위협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무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래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그 대선 후보들이 좀 귀담아서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그 밖에도 모찌라든지 왁구, 분빠이,
뭐 쿠세, 망년회, 다반사 뭐 같은 그 일본 순수 일본말 내지는 일본식 한자어 등도 그 한국에서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이어서 좀 2부로 가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또 그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다음 그 2부 그 저기 그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슈가프리님이요.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보 단일화이군요라고 하셨고요. 또 야지, 겐세이, 나와바리 뭐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쓰면 안 된 그런 일이죠. 겐세이 같은 말은 지난번에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써가지고 한참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미미님이 정말 부끄러워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은 그 부끄러워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댓글 소개 좀 이따가 더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2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식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좀 하는 게 좀 서투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 요즘 그 한국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참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랜만에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테스야 공무점의 박철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박 대표님은요, 그 여러 번 우리 방송에도 그 나오셨었죠. 출연을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음, 자, 그 박 대표님은 그 모든 일에 이 정통하시지만 영화 학도이시기도 합니다. 거의 준 영화 평론가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준 영화 평론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근데 원래 지금은 공무전 노가다를 뛰고 있지만 예, 노가다도 일본 말이니까 안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인테리어, 영화를 인테리어를 전공하셨잖아요. 예, 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해서 근데 네, 평론은 아니고 영화 연출을 전공했죠. 예, 예. 자, 오징어 게임 얘기 좀 해보죠. 오징어 게임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네, 한국 드라마들은 항상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네, 그 종합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 톱10 종합 랭킹은 모든 장르, 모든 외국 영화, 뭐 하여튼 넷플릭스 재팬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거기 뭐 한국 드라마 원래 1등 많이 해요. 1등 많이 하는데 네, 오징어 게임 그래도 1등 하다가도 좀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 보통 이제 공개되면은 첫 주에 1등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 수업 같은 것도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1등은 한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며칠 하다가 밀리고 막 그러는데 음, 근데 오징어 게임은 9월 18일부터 1등을 하기 시작해서 예. 9월 17일 공개됐잖아요. 근데 18일 1등에서 지금 계속 1등하고 있죠. 지금도 1등입니까? 네, 지금도 1등입니다. 예, 지금 근데 한국 드라마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예. 톱10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톱 10에 4개요? 근데 마이네임까지 들어간 게 5개다. 5개 어, 들어가 아니 있어요. 그 가장 많이 보는 그 컨텐츠 아니 10개 중에 5개가 한국 거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4개는 애니메이션이고 네. 하나는 와일드 스피드라는 영화예요. 네. 그건 일본 컨텐츠입니까? 아니 와일드 스피드 헐리우드 영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국 그 컨텐츠가 5개, 일본 것이 애니메이션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4개, 네, 할리우드 영화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박 대표님 그 개인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오징어 게임 뭐 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뭐 그 걸작은 아니지만 예, 그 뭐 솔직히 좀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음, 걸작은 아니지만 인물의 뭐 캐릭터성이라든가 뭐 평작 이상은 당연히 하고 있고 예, 캐릭터성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나 영상 드라마 같은 거는 일단 보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예, 주연 배우들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게 뭐 좀 이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일단 제대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전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 그렇죠. 그리고 예, 다시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느 공간에 갇혀서 하는 기존의 데스 게임이나 생존 게임 장르가 아니고 음, 이제 출연자들이 주체적으로 게임에 참가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화죠. 특히 이화에서 한번 밖으로 내보내다 다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아주 설득력이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도 물론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그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독특한 색감이라서 그런데 좀 압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 어제 그 박 대표님이 오마이뉴스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드리는 이 기사인데요. 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예,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어쨌든 간에요. 예, 박 대표님이 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이렇게 인기고 그 일반 시민들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정작 일본의 이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쓰셨어요. 이건 왜 그렇죠? 그 제가 이거는 뭐 저의 분석이니까 제 칼럼이기 때문에 제 분석인데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예, 사랑의 불시착도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한 뭐 6개월 정도 1등을 하고 있고 1등을 네, 했었고 거의 네네, 1년 가까이 랭킹에 있었거든요. 탑10 네, 랭킹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볼 사람 다 보고 이제 랭킹 밖으로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음.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다뤘거든요. 사랑의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서로 네, 이제 쌍끌이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아마 올해 유행어에도 아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이렇게 상당히 네, 높은 순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 보통 이 정도로 화제가 되고 계속 뭐 9월 18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1등을 하고 있으면은 보통 좀 뭐랄까 방송파, 지상파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는 한국에 관한 뉴스라면은 일본 지상파는 뭐 아시겠지만 네, 그 낮에 하는 정보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와이드쇼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이드쇼는 시시콜콜한 걸 정말 다 다뤄요. 다 다룬다고 봐야 되는데 해외 무슨 뭐 사고 영상이나 진기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하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예, 드라마를 이렇게 정말 안 다룰 수가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이제 사랑의 불시착 때와 비교해 본다면은 예, 일본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의 원래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은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안 다루고 있고 주로 이제 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예, 그좀 군소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예, 이런 데서 좀 많이 다루고 있죠. 그 잡지사라든가 잡지도 이제 아, 온라인 잡지들. 예,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데서 안 다루고 있고 최근에 기사 올라온 게 이제 북한 입을 빌려서 비판하는 기사를 봤어요. 아, 그렇죠. 그 북한에서 예, 그 뭐지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음, 남한의 한국의 그런 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평을 냈었죠. 그거를 빌려서 이제 비판하는 기사는 이제 음, 상세히나 그런 데 좀 실려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예.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게 글쎄요, 일본 언론에서 이걸 잘 다루지 않는 그 이유가 될지 한번 박 대표님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 일본이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데스 게임 장르의 소위 원조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근데 그 원래 원조는 뭐 스티븐 킹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예, 그분이 쓴 뭐 뭐냐 롱워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작품들 뭐 헝거 게임이나 그런 것도 다 원래 다 미국이에요. 모든 장르는 사실 예, 사무라이 영화 빼고 다 모든 장르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그런 데스 게임 장르의 컨텐츠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만화라든가. 예. 그러니까 카이지가 뭐 대표적이고, 그리고 시 말하는 대로라는 드라마 카미노 이루도 뭐 이런 만화도 있었고, 다 만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군요. 만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인가? 그리고 원작도 만화일 건데. 하여튼 그런 식의 예, 그 만화 원작의 컨텐츠들이 예, 애니메이션 되고 드라마도 되고 이런 데스 게임 장르가 엄청 하나의 장르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고찰 마니아라는 게 있거든요. 고찰, 그러니까 생각을 고찰한다 할 적에 고찰 매니아 막 그런 말이 고찰 있습니까? 마니아라는 그 오타쿠의 장르가 있는데, 예, 그 데스게임이라는 게 일본식 데스게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를 엄청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카이지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장르의 게임을 하는데 뭐 10건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화.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데스게임, 머리를 풀어야 된다, 뭐 퍼즐 게임 이런 장르를 자기들이 정립을 했다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랄까. 원조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장르로서 자부심입니까? 예,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것도 뭐 배틀로얄이라든가 음, 가스라든가 뭐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벌써 후카사쿠 킨지 감독이 1990년대 만들었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 원조로서의 오리지널리티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음, 그런 자부심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거 확실히 그것 느껴져요.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관심을 덜 갖는다. 뭐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막 네. 그런 게 조금 오징어 게임이 화제다 이런 것들을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아주 조금. 조금 네. 나왔을 때 제가 무슨 방송이라 그것도 낮 방송이었는데 약간 뭐 일본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차용한 것 같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얼핏. 예. 근데 굳이 그러니까 그게 또뭐 인기를 끌고 뭐 그런데 또 모르죠. 이제 이 붐이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 음. 방송에서 막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겠죠. 또 뭐 네. 일본인들 성향상 너무 지나친 폭력이나 살상 장면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네요.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녀 간 로맨스나 재벌 뒷이야기 같은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장르는 낯설어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예. 따지면 기생충도 일본에서는 네. 히트를 쳤는데 네, 네. 그 좀 아마 예. 기생충도 뭐 어쨌든 로맨스가 나오는 예.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봐야죠. 뭐 지켜봐야겠죠. 예. 예.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류 언론에는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근데 하니까 가장 예.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네. 일본의 이제 그 OTT 서비스라고 그러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예. 그 1위가 아마존 프라임이고 3위가 넷플릭스예요. 그 2위가 음. 티버라고 TVER이라는 그 아. 일본 내 민영 방송국 오게스타가 만든 그게 있거든요. 예. 그 OTT 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넷플릭스가 팔자가 메이저가 모르겠 아니네요. 3위가 그러니까 TV들은 자기들 지상파 방송들을 그쪽에다 공급해가지고 예. 2차로 이렇게 OTT를 하는 건데, 예. 근데 넷플릭스 띄워줄 이유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음.
그 이유가 가장 크나 그러면? 글쎄요. 자기네들이 굳이 뭐 띄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자기네 하죠. 컨텐츠, 예. 예, 그래서 조금 한번 더 기다렸다가 진짜 이거 일본에서 더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면 그때 한번 박 대표님 다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이 중의원 선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중요선거, 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근데 그 박 대표님이 이렇게 스가 전 총리가 지원 연설을 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다면서요? 아, 예, 예. 제가 그 일본의 도쿄의 코가네이시에 살고 있는데 예, 일요일 날,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우리 코가네이시에 와갖고 예, 우리 코가네이가 도쿄 18구인데요. 도쿄는 구로 정해지고 무슨 영등포 그런 게 아니고 예, 집이 아니고 숫자로 1구부터 이렇게 쫙 나가는데 저희 타마 지역 코가네이 지역이 18구입니다. 18구 예. 후보로 나온 자민당 후보의 응원 유세를 오신 거죠. 아, 그래 스가 총리 모습이 좀 어떻던가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까? 혈색이 아주 아, 돌던데요. 퇴임할 때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 그런 막 피곤에 찌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도 아주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예. 상당히 피곤한 기색이 아, 역력하고 말 잘 못하는 총리라고 말을 잘 못하고 막 유명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실제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총리라는 직을 이제 던져버려서 그런지 홀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상당히 그 말도 한 12, 3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아, 그렇게 물도 한 모금 길게요? 마시고 비도 약간씩 오는 부슬부슬한 그런 상황에서 네. 아주 뭐 자기가 1년 동안 비록 단명 정권에 끝났지만 예. 내가 코로나 대책 이런 거 결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무슨 문제는 많긴 하지만 지금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한 예. 68%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접종까지 해서 뭐 다 백신 접종률은 접종 횟수는 뭐 1억 8천만회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스가 전 총리는 왜 자기가 백신에 올인했는지에 대해서 예. 이제 쭉 한 3, 4분, 5, 6분 정도 설명을 하고 음. 그 외에 결국 보시라고 지금 하루에 도쿄에서는 100명도 안 나오고 있지 않냐면서 예. 자기의 공적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청이라든가 그런 일본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관방장을 했잖아요. 예. 작년에는 그래서 관방장을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총리가 되자마자 디지털청에 대해서 만들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논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내 옆에 나와 있는 후보 나가시면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일본 정치도 우리나라는 뭐 거의 비슷하네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중의원이 465명이 정원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본은 세 개가 있어요. 중의원이 원래 전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 다수, 그 뭐 단독 과반수, 절대 안정 의석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자민당이 갖고 있는 해산시에 그게 276석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안정 다수가 261석부터는 절대 안정 다수라 그러거든요. 그 압도적 다수는 261석이요. 310석이에요. 예. 310석. 예, 예. 310석 이상 얻으면 헌법 개헌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지금 233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냐가 이 승부의 하나의 단독 과반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박 대표님 네.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과반수 기리기도 일본 말이지. 야, 우리가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한 예. 그러니까 240석 정도. 그러니까 과반수를 조금 넘기거나 과반수 조금 언저리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공명당이 뭐 2, 30석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다시 연립 정권 하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군요. 뭐 기시다 내각은 그대로 가겠죠. 예. 박 대표님도 그 일본에서 투표권이 있죠? 저 없어요. 아, 없습니까? 일본은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이 없고 아. 말 그대로 국적자예요. 아, 일본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도 못 되죠. 음. 네. 그런 그렇군요. 건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본은 이제 뭐냐 속인주의니까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박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또 유쾌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하고 통화하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뵌 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뵈야 되는데 예, 벌써 뭐 2년 넘었네요. 네. 영화면 영화, 뭐 정치면 정치 모르는 것도 없고요. 예, 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뭐 오징어 네, 게임이 선거가 더 예, 31일이니까 네, 31일에 선거하니까 그때 일요일거든요. 네. 일요일이지. 그럼 11월 2일에 출연하면 되겠네요. 그 선거 결과를 놓고서 한번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박 대표님은 뭐 모든 걸 모르는 게 없는 분 같아요. 예, 뭐 영화면 영화,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뭐그 질문을 하면은 모든 답이 딱딱 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사카 교수님하고 또 이제 3부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연결하는 동안에 댓글 좀 볼까요? 아, 교수님 벌써 나와 계시네. 교수님 잘 들립니까, 제 얘기?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그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로이 백님이 소재가 참신하긴 하죠. 오징어 게임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SKL님은 전 오징어 게임 스토리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봤는데 이렇게도 하셨고요. 슈가프리님이 기리기리 하고 크크크크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일본어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사카 유지 TV에 그 댓글이 또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응 시읒 리을 비읍 이게 어떤 그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못. 예, 정말 부끄러운 것은 왜 우리 몫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어는 가급적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킴님이 대통령 후보면 품격을 지켜야죠. 창피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라고 하셨고요. 보라 한다님은 상사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왕자도 모르잖아요. 야, 그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쓰여 있던 그 왕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연결이 됐는데 또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요 집중 저격 시간인데요. 3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광고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교수님 저 광고 읽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예. 예, 네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예, 여러분, 그 일본 저격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운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신만인 클럽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마이 TV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리고 일본 저격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시는 것인데요.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그 유튜브 그 화면을 켜 놓으셨죠? 아니에요. 저는 다 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무슨 잡음이 들린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예, 다시 한번 예, 점검 한번 네네, 해봐 주시고요. 예, 그 네네. 저희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 그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신마니 클럽 가입 관련 내용이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마니 클럽이니까 저희가 얼른 1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도 왕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쉬쉬하기 때문에 안사정이 밖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에는 한 공주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걸로 화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언제 결혼을 한다는 겁니까? 네, 현재 일본의 일왕은 나루히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루히토의 아이는 아이코라고 해서요. 올해 20살이 된 아직 좀 어린 공주인데요. 예. 이번에 결혼하게 되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루히토 일왕에는 남동생이 있고, 네. 그 남동생은 흐미히토라고 하였어요. 예. 사실 왕위 승계 1위는 지금 나루히토의 남동생 흐미히토가 되는데, 흐미히토에는 아이가 3명 있어요. 그 3명 중에 가장 위에 올해 만 30세가 되는 마코라는 딸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딸은 그러니까 현재 일본 왕족의 아이들 세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마코 공주의 결혼이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안 좋은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하필이면 선거를 딱 코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마치 그냥 대충 선거에 묻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10월 26일이 결혼식인데요. 그것도 그냥 혼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네. 결혼식은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안 합니까? 예, 약혼식도 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왕실에서 전에도 어떤 여성이 일반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는 선대한 약혼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혼식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생략하여서 네. 혼인신고만 하여서 틀은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이요. 예, 뉴욕이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26일에 결혼식 말하기보다 혼인신고 네. 이것을 결정한 이유는 즉각 마코 공주가 실제로 만 30세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기 이전에 혼인신고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사도 있어서 이렇게 날을 잡았습니다. 어디 선거에 맞춘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생일에 맞춘 거군요. 네네. 공교롭게도 또 키시다 총리가 선거 날짜를 앞당겼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까운 날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잠깐만요. 제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제 화면에 지금 기사가 하나 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사 맨 위에 이분이 아마 마코 공주의 얼굴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교수님? 교수님은 또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기사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거는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크게 나오는 오르글은 그 마코 곤주의 오르글이고요. 예. 네,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고 하면 그 결혼 상대는 보통 일반 남성인데 네. 그 콩으로 K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대학교 시절에 마코 곤주의 동기생, 예.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캠퍼스 커플이군요. 네네, 그 일본의 국제 기독교 대학으로 예. 그 마코 곤주가 갔는데요. 예. 보통 그 일본의 완실에서는 학습원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습원 예, 대학이요. 예. 그게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학습원 대학이 그 완실의 학교입니다, 사실상. 예. 예. 네, 그러나 요새는 그 완실에서도요, 조금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그 대학교로 간 분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근데 마코 콘주도 사실 그 일반의 상당히 가까운 현재 일반의 조카인데도 학습원 대학을 가지 않고, 국제 기독교 대학에 가서 예. 거기서 먼저 연애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이 기사 보면 바로 밑에 이제 남자의 그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무롭게라고 지금 이제 결혼할 배우자의 얼굴이죠. 예. 그러나 그 첫 번째 그 교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예. 이 코무로 케이 씨는 그 두 번째 인지 뭐 세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현재 결혼 상대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죠. 예. 이거만 보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게 그 코무로 케이 씨의 그 어머니의 금전 스캔들이 크게 화제가 되어서 예. 이게 문제화가 된 네, 그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코 공주가 이게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거의 뭐 반대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왕실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데 이게 예, 맞아요. 이 고무로케이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제 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거기 그 여론조사를 하면요. 네. 일본 국민의 80%는 납득할 수 없다라든가, 결혼하는 어, 게요. 예. 또 다른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90% 정도가 예. 이 결혼에 반대한다. 음.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예. 아니 특히 그 저는 좀 일본의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네, 배우자인 고무로케라는 사람의 그 당사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그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어머니의 문제라는 것은요. 네.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재혼할 상대가 있었어요. 재혼 상대요. 예. 어머니도 그 재혼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네, 그 약혼자에게 어머니가 그 400만 엔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 400만 400만 원이면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 예, 돈으로. 그렇죠. 예. 그 돈으로 사실 그 코무로 케이 그 배우자가 되는 그 남성이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그런 학비로 많이 썼어요, 사실. 네. 음. 그러나 그 어머니하고 그 약혼자의 약혼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다음에 그 전 약혼자였던 남성이 400만 엔, 4천만 원을 돌려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주간지에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 어머니 측은 이것은 그냥 그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 약혼자는 그냥 빌려준 돈이었다.
네. 이렇게 되어서 서로 타점이 시작된 거죠. 아,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 네네. 예.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 결혼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혼이 취소가 되면서, 이거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산대의 결혼이 취소가 돼가지고, 네. 좀 법적 문제까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간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코무로 K라는 이번에 콘즈의 결혼 상대가 어떤 그 메시지를 더 공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 메시지가 더 문제가 됐어요. 그거는 그 이 문제는 중요했기 때문에 다 해결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또 공표를 했는데 네. 이게 또 결국은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예. 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자신의 주로 합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음. 또 특히 일본 내에서 여러 주간지가 토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그 이 마코 공주의 부모 또 뭐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네. 후미히토,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왕위 승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친왕이라고 말해요. 네. 친왕. 그러니까 그 나루히토의 남동생 후미히토하고 거무로 케이 씨의 어머니가 한 번 예, 만났고요. 예. 그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했나요? 예, 예. 어머니가 이러한 그 금전적인 부분을 그 완실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으네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품위 없는 가정하고 완실의 후미히토 진아이의 가족이 이게 사돈을 맺잖아요. 예. 예, 이게 과연 올바른 그런 결혼인가? 음.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커졌습니다. 예. 네네. 이 고무루케이의 집안 그리고 이 특히 이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국민들한테 밉상으로 이제 그게 인상이 박혀버렸군요. 예, 그래서 어, 그래도요, 그 후미히토 아버지는요, 콩제의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결혼의 자유라는 게 있다. 그래서 특히 마코 곤즈가 케이 씨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네. 그러한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딸의 그러한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 음. 그러나 예. 양가가 이 결혼을 그 약속하는 약혼식 같은 것은 네. 어렵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네네. 이어서 그 현재 일왕 나루히토도 국민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 되기를 희망한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선대한 완실의 약혼식이나 결혼식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런지 이 마코 공주가 그 상당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주치의가 이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상당히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증후군 네. 이것을 받고 있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뉴욕으로 그냥 떠나기 때문에 계속 일본 안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왕족들은 성도 없고 호족도 없고 선거권도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그때 당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러면 마코 공주가 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 일본의 왕실은 그 콘주가 일반 남성하고 일단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서 밖으로 나갈 경우는 그 왕실 이탈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여서 음, 콘주도 이제 보통 국민이 됩니다. 음, 예, 현재까지는 국민이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국민이 예, 아니면 그래서 뭡니까? 그냥 왕족이죠. 예, 일본에서는 환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 그래서 호족도 얻는데 대신 그 환tom보라는 그 왕족을 그 기록하고 있는 계도 같은 게 있어요. 황통보요. 우리 뭐 예, 족보 같은 환tom보. 거겠군요. 예, 예, 예. 이것은 그 일본 촌리만 볼 수가 음, 있는 네, 그러한 환tom보라는 것이 있기는 네, 합니다. 거기서 제외되어서 일반 국민의 호족에 올라가게 되고 성이 없었지만 이번에 코무로 케이시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코무로 마코가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그리고 예, 이 이야기는 그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 다른 그 각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각도입니까? 예, 사실 영국에서도 그 헨리 왕자하고 메간 왕비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다이애나비의 그 아들이죠, 헨리 왕자가. 그렇죠. 그런데 헨리 왕자는 그 왕실에서 그 스스로 나가겠다. 예, 왜냐하면 그 메간 왕비가 춘유 계급의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영국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이 지목되어서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게 사실 그 다이아나 자신의 어머니도 그 아주 상류 계급은 아니었잖아요. 야, 일반인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헨리 왕자로서는 그 자신의 아내 메간 왕비가 또 다이아나 어머니하고 그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일본의 이번에 마코 콘주의 상황도 좀 비슷하다. 음, 그래서 마코 곤주 부부가 뉴욕으로 가면 또 다른 면에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유, 어떤 면에서요? 어, 지금은요, 뉴욕은 오히려 마코 곤주, 물론 총 곤주가 배겠는데요. 네, 그 일본 왕실하고의 도 교류라는 면에서 특히 마코 곤주가 그 박물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미술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것으로 그 일본의 대학도 미국의 대학도 나왔고요. 석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지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뉴욕에 있는 그 여러 박물관에서 취업을 시키겠다. 음, 이러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코무로 케이 씨는 그 지금 뉴욕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12월에는 그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은 변호사로 또 그 마코 곤주는 그런 박물관 박물관에 근무. 뭐 학예사 같은 네네. 걸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나 보군요. 예, 예. 그리고 특히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요, 그, 일본 관련 미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혹시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에 가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 간다면 그 일본 관련 미술품 특별 그 전시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요. 예, 거기에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예,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만찬회를 열기도 했고 일본 왕실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마코 콘즈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소문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뉴욕은 환영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 정부는 그곳을 상당히 활용할 곳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뭐 일본 왕실에선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본 왕의 부인도 예전에 결혼한 후에 굉장히 심한 이제 언론들의 공격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그 완실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절대 못하는 그러한 그 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에 현재 상황이 된 그 아키히토가 예, 빨리 퇴위하고 나루히토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 일본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주장, 자신의 희망을 말했기 때문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일본의 왕, 그리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또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않는 순한 국민이 된다라는 하나의 통치 방법이죠, 이거요. 네, 네. 그러나 이게 개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예, 또 연애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서 네, 마코 콘즈는 사실 왕실에서 추종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남자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겠죠. 예,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그 남성이 여러 가지 그 집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 국민들이 볼 때도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동이 되는 집이다라고 알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아주 충실하게 연인을 챙기고 음,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왕실에 있는 그 왕족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 이러한 음. 부분에서 일본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왠지 이 일본의 극우들이 또 이 결혼을 못마땅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요새 어떤 의파의 잡지에서 왕실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도 나가고 싶은 것인가 이러한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요. 아, 왕실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가고 싶냐? 예, 네네. 그러니까 마코 곤지에 대해서는 그 의파 포스 그쪽 진영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제가 보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조금 자유로운 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응원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일본 전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의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예, 완실의 민주주의가 또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후미히토하고 네, 그리고 그 후미히토의 아이들 3명 있는데요.
예, 교수님 지금 그게 내가 아까 그 기사의 마지막 화면에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흐미시토 후미토의 가족. 가족 5명 예, 사진을 띄워놓고 네네네. 있는데 그 왼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후미토 이 내친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왼쪽이 예, 가장 그게 맞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왼쪽이 마코 공주이고요. 그 예, 예. 다음이 그 아들입니다. 예, 아들 어, 거기 히사히토라는 히사이토. 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미토 부부가 이렇게 앉아 흐미시토 있고요. 맨 부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 그 두 번째 달이고요. 아, 둘째 딸입니까? 예. 둘째 달입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은 네. 흐미시토 부모님하고요. 네. 부모하고 아이들 사이에 예. 굉장한 그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이요. 예,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예. 특히 두 사람 딸은 예. 듣지 않는데요. 아무리 왕족이라고 해도 신세대니까요. 신세대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예, 완실은 뭐 하나가 되어 있고 과묵하고 초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본 예.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마코 건주의 사건을 통해서 완실 안에서도 예. 세대 간에 굉장한 그 견해 차이가 있다. 예. 이게 알려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그 완실이라는 것을 더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 영국의 완실에 조금 가까워진 게 아닌가,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집중 저격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예. 아, 글쎄요. 일본 왕실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왕실에도 서서히 좀 이 변화의 물결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요. 그 일본 왕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저격 11회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일본 왕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아, 네네. 예. 잠깐만요. 오늘은 정말 이 방송 시스템을 바꾸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그전에는 호사카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모두 이 댓글도 혼자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자, 아유, 댓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 소개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음, 호사카 유지 TV의 꾸꾸마마님이 마코 공주의 목표가 왕실을 벗어나는 거라면 맞는 선택 같긴 한데 남자 쪽 집안이 좀 욕먹을 만 하긴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무민 쿤하님은 일본도 여왕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왕이 하는 게 맞는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왕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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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예, 무민쿠나님이 이번 왕이 죽거나 위독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왕이 지금 만약에 교수님 지금 일본 왕이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 계승자는 누구입니까? 아, 다음 계승자는 흐미시토입니다. 아, 남동생, 마코 공주의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예, 예. 음,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네, 현재는 남성계이기 때문에요. 네, 그 흐미히토의 아들, 세 번째 아이, 네. 히사히토가 됩니다. 아, 현재는 그렇게 되어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 예, 오늘은요, 당초 계획은 굉장히 좀 빨리 끝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 초반에 약간 좀 저희가 해보지 않은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당초 생각보다는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12시 반까지만 하자 그랬었는데, 오늘 10분 늦은 만큼 10분 더 한 거네요. 예.
예. 그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나니까 제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호사카 유지 TV에서도 부탁합니다. 예. 호사카 유지 TV도 사랑해 주세요.